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고, 현재 실업자를 위한 활동을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에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살아가는 경제 활동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청년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국가의 앞날과 현재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청년의 일자리가 어떻게 방향 지어져서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야 하는가,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노인 일자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19.42%인데 20%부터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24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고, 그냥 초고령 사회가 뭐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노인 국가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2040년, 지금부터 한 15년 후면은 노인 인구가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2050년 되면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8%가 됩니다. 이미 이 나이는 현재 나이가 10년 후, 이렇게 20년 후에 그대로 이전되면서 줄어들지 늘진 않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절반 정도가 60세 이상 노인인데, 그분들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어야 생존이 유지가 되는데, 아직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수급 액수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생활에 심각성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일자리,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화제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를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정부 발표에서는 뭐 7%, 8%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뭐 한 35만 명 내외 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요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심각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통계청 발표가 35만 명 내외지만은 청년 애들이 이제 뭐 놀 수만 없으니까 이제 알바 같은 거 하잖아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주유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시간당 얼마씩 받고 몇 시간씩 일하는데, 그게 청년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전망도 없고, 그래서 얘들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더 많은 이 알바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알바 청년들이 한 1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잠재경제활동이라고 해서 이 통계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조사 기간 중에 부직 활동을 해야만, 이거는 그 경제활동 인구로 치고, 부직 활동을 안 하면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빼버려요. 근데 당사자들은, 청년들은 부직 활동을 안 해도 실업자이고 일자리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통계상의 기준이 잘못돼 가지고 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되지 않는 인구가 6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직 담념자라가 이제 구직을 포기한, 이제 지금은 예를 들면은 겨울 같으면은, 겨울 조사하면은 이제 여름 장사하는 사람들은 구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여름 장사니까. 그러면 구직을 단념을 하면은, 이제 겨울에 조사한 거에서는 이제 이 구직 활동을 안 했으니까 또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고, 여름에 조사할 때에 겨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데 여름에는 스키장이 없으니까 이제 구직 활동을 안 하면은 이 사람들도 구직 활동을 안 해서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입니다. 이런 게 13만 명. 그리고 니트족이라고 해서 집에서 그냥 노는 애들이 있어요. 이 노는 애들이 60만 명입니다. 이게 뭐 구직 활동을 하니까 그냥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건 실업자도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생. 취업 준비생이 이제 뭐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무슨 공공기관 이런 데 취업하려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74만 명인데, 이들이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 구직 활동이라는 건 이제 꼭, 노동청에 가서 구직 등록을 해야만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취업 준비생이 74만 명인데, 얘들도 취업준비생,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이걸 다 더하면 256만 명인데, 256만 명이 실질적으로 실업자예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한 35만 명 내외만 실업자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경제활동에서 빼버리니까 이게 통계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256만 명을 다 실업자로 치면은 청년 실업은 40%가 됩니다. 40%. 그러니까 거의 2명 중 1명은 청년들이 실업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정부에서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 청년 고용 정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걸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그 대기업, 연봉 뭐 500만 원 이상 되는 월수, 이런 일자리를 가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10%, 전체 우리나라 일자리 중에서 10%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인원은 10%, 청년들의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중소기업을 주로 보내는, 거기가 일자리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90%입니다. 우리 일자리에. 그런데 거기는 가기가 싫어요. 왜냐면 월급이 싸고 힘들고 굉장히 전망이 없고, 그러니까 가기를 싫어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를 가면은 2년만 근무하면은 3천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거기에 가서 가기 싫지만은 3천만 원을 준다니까 가서 2년간 일해가지고 3천만 원을 타가지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항구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3천만 원 벌기 위한 알바를 하러 간 겁니다. 이게 정부의 청년 일자리의 가장 많은 액수, 2조 원 내지 3조 원을 매년 그렇게 투하해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엄벌에 오줌 누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청년 실업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자리 대책을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 전기차 같은 배터리는 세계 가장 선두를 달리는 기술과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쪽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IT와 디지털에 맞는 그런 일자리에서 애들의 일자리를 찾고 거기를 지원하고 대책을 세워야 이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작년도에 그 일자리 이 반도체에서 현재 23년도에 일하는 그 반도체 일하는 인구가 17만 7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에 12만 7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반도체 협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 자동차라든지
이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자율자동차는 지금 5단계에서 3단계, 4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한가한 도시에서 이제 실제 실험을 하고, 택시 같은 걸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시대가 오면은 반도체가 엄청 많이 쓰여지는 거야. 이런 전기차나 현대 이런 차보다도 보통 2,000개에서 10,000개, 20,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소요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전제해서 인원이 그걸 조달하려면은 127,0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학의 반도체 학과는 700명밖에 없어요. 인원이. 그러면 10년이 돼도 7,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8,000명 인원을 늘려서 8,000명으로 이제 인원을 대학에 늘리라고 이제 이렇게 하달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도권에서 8,000명 이제 수도권 이제 반도체 학과를 늘리면은 다른 과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 수도권 억제력으로 인해서 이 인원을 그냥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만큼 다른 과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과에서 또 반발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늘리는 게. 이래가지고 이게 진행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27,000명이라는 게 지금 그 당사자 기업들에서 제시한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지금 170억 불의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8만 불의 소득을 오는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3교대에 잘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못 구하는 거야. 공장을 지어도 노동자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서 그걸로 보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늦어요. 이 정부에서 그냥 이 윤 정권이 그냥 뭘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해야 할 거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이 그린 뉴딜이라든지 뭐 지금 연료가 이제 휘발유에서 이 탄소 제로 운동으로 이 세계가 추세가 가기 때문에 이 수소 연료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쪽에 빨리 연구를 하고 젊은 애들을 별로 투입을 해서 그걸 대책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늦어요. 자동차는 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르는 연료를 공급하고 만들고 이 물을 분류하면 되거든요. 물을 H2O에서 O를 띄어내면은 H2가 남으니까 이게 이제 수소 연료가 되는데, 그러면 그 H2O에서 O를 어떻게 띄어내느냐, 요게 이제 친환경 거기에 이제 전기가 필요한데 요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에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10분 더 할 수 있나요? 네. 청년 일자리에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좀 방향을, 기조를 이렇게 잡고 국력을 거기에 총력을 집중해야만 지금 우리나라가 10위권의 경제에서 GDP가 13위로 떨어진 거는 반도체 수출이 안 되면 바로 떨어집니다. 10%의 이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액이 10%가 떨어지면은 GDP가 1.6%가 감산이 돼요. 그렇게 GDP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잘, 어리뻥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하는 쪽에. 이제 노인 일자리로 들어가서, 이 노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각합니다. 40년도가 되면은, 15년 정도 남았는데, 60세 이상 노인이 42%가 되고, 50년이 되면은 이제 47%, 48%가 되는데, 이게 국민의 절반이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국민연금 도입이 늦어가지고, 노인 요새 70대 이후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수급률이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59%가
거의 국민연금을 안 들어서,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70대, 특히 70대 이후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가난하고,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한국이 제일 높잖아요. 40%란 말이에요, 40%. 줄곧 46%대, 47%대에서 요즘 조금 40%대, 작년에 40.3%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게 역할을 한 게 기초연금, 노인연금이 올해가 3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만 원대에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 기초연금 덕분에 그렇게 조금 수그러드는 겁니다. 그래도 40%면은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일본만 해도 25%인데 우리가 40%고, 영국이나 뭐 이런데 전부 13%, 5%, 6% 뭐 이렇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그래서 노인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살다 힘들면은 자살률이 높아요. 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10만 명당 47명이 이제 자살을 하는데 1년에 15,000명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자살 이유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은, 통계낸 거 보면 경제 문제가 27%고, 또 뭐 가족 문제, 뭐 가족이 다 이 경제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가족 문제가 이제 불화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외롭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한 27%. 그걸 다 더하고 경제와 이제 질병,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질병이나 이제 건강이 이제 안 좋은데 그걸 대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하고, 그게 또 한 27%, 합치면은 한 80% 정도가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한국 노인들의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이 현재의 경제적으로는 GDP가 뭐 10%니 10등이니 13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국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경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이제 노인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인연금을 20만 원대에서 노인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대통령만 나오면은 노인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약을 꼭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20몇만 원대에 있던 거를 이제 40만 원 올린다고 공약을 하고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올렸고 올해도 올리고, 올해는 33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3년 남았으니까 윤 대통령이 아마 끝날 때까지는 40만 원 정도는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40만 원으로 돼서 노인연금이 되면은 노인 빈곤율이 한 3% 정도가 내려가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인 일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 대개 이제 올해 29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29만 원 주던 거를 40만 원으로 주어서 올해는 이제 103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80만 명, 70만 명 요 수준에서 올해 이제 103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이제 100만 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0만 원대로 100만 명이 대개 이제 9개월, 10개월 이렇게 하고 이제 쉬었다가 또 이듬해 또 이렇게 일자리를 하는데, 이걸 11개월 내지 12개월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도 노인 빈곤율이 3%가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대개 돈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일자리라는 거는 경제활동으로 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서 뭔가 이 생산품이 만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부의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대개 지금 노인 일자리는 뭐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애 학교 가는 거 뭐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든지 차가 들어오면은 뭐 안내한다든지 되게 이런 일자리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익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자리라고 그러지 않고 자원봉사라고 그럽니다. 자원봉사. 그리고 거기에 거기 독일 같은 경우는 한 4, 50만 원 주는데 이거는 일자리에 대한 임금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에 대한 용돈이라고 아주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그런데 한국은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라 그러고 이걸 노인 임금 수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용과 형식이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그런 공익형이 73% 정도 되고 27% 정도는 이 시장형이라고 이제 실제 생산 활동에 이런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일자리 이런 게 이제 한 23%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19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벌어서 가라는 거예요. 이 시장형은. 근데 여기 공익형은 그냥 29만 원 주고 땡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노동근로기준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몇 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 30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재원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임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을 늘려야 된다.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을 늘려서 시장형이 70만 원 이상이 월급이 되도록 3시간 일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일자리가 공익형이 많은 게 시장형이 많고 그것이 11개월, 12개월 일하고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노인 빈곤율이 3% 40만 원으로 될 때 13%가 저하되는 걸로 통계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70만 원까지 올리면은 한 9% 정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되는 거를 임기 내에 목표 달성을 하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이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70만 원 이상 되게만 하면은 우리 노인 빈곤율은 두 개 합쳐서 합치면은 한 15% 정도가 되는데 15%가 되면은 현재 40%니까 한 25%가 돼서 일본 정도의 노인 빈곤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시장형이라고 하는 일자리가 가능한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예 복지부에서도 처음에 그쪽으로 신경 쓰다가 그게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아예 그냥 공익형으로 가라. 이렇게 그냥 방향을 정해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인천에서 이제 공익형 이제 시장형 일자리를 실제 하고 있는데 노인 택배 같은 거는 보통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택배요. 그리고 요식업 같은 데서 이제 설거지라든지 서빙 같은 거 노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은 보통 그 기업에서 한 50만 원 주고 3시간 일하고 50만 원 주고 여기 지원금이 19만 원이면 거의 70만 원이 넘어가요. 거기에 이제 특권 수당 정도 좀 주고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되단 말이죠. 또 이런 일반 하청업체 이런 데도 잘 찾으면은 3시간 일하고 한 50만 원, 60만 원 주고 지원금 한 20만 원 이렇게 되면은 한 7, 80만 원이 돼요. 그런 게가 어렵지만은 찾고 총력을 집중하면 되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들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들 월급 올린다, 기초연금 올린다 이래가지고 인기 작전으로 해서 표 얻을 생각만 하지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빈곤율을 낮추고 저분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찾으면 되는데 인천의 사례를 보면은 CJ라고 하는 그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물량의 한 반수 이상을 이제 거기가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CJ 회사하고 인천 몇 년 전 시장하고 회사를 차렸어요. 이 택배 회사를. 그래서 노인이 일자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안 돼 보니까 서울로 그 사업권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갔다가 오면서 물건 한 개당 100원씩을 떼어요. 100원씩을. 그냥 갔다 오면서 아무 일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갔다 와서 서류상으로 갔다 와가지고 100원에서 70원 정도의 비용을 한 개당 이렇게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의 그 택배를 정말 시장이 맘먹고 정치인들이 맘먹고 CJ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인들이 한 70, 80, 100만 원만 되면은 한 서너 시간이라고 이러면 노인이 살만하거든요. 그냥 거기에 이제 기초연금도 들어오고 이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겠냐면은 이 하청업체가 이제 이 CJ 회사에서 하청업체를 줍니다. 거기서 하청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일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그 과로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정말 노인 일자리에 노인분들의 건강을, 여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시장형과 곁들여서 3시간 일하는 게 기본입니다. 넘어가면은 노동법 저쪽에 대해서 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3시간에 딱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하고 1시간 정도는 건강 관리하는 건강 체조라든지 이런 거에 연동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노인분들의 일자리로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